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세 번째 F데이 도전하고 있는 리보세라님입니다. 이번에는 결판이 나와야 되겠죠. 자,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5% 상승한 61,300원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장전에 리서브션 관련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공시가 나오면서 5장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일단 9%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11월 달에 고가도 넘어갔고 금요일날 볼린저 밴드 상단에 붙였던 흐름에서 장중에는 태깅 흐름이 나오면서 이 58,000원대에 지지 확인을 했고 이번 주 다음 주가 그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와 거래량을 동반해서 2023년도, 2024년도의 어떤 사례를 보면 가장 이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고 펀더멘탈 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리라프라티닙의 추가적인 이제 NDA 신청도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견조해야 된다. 근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계열 사이에 순환매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좀 갭다운 되는 어떤 흐름의 분봉이 나왔죠. 근데 바로 양봉으로 붙이면서 9시 9분에 66,500원대, 6만원대 중반을 넘기는 양봉이 나왔고, 10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도 그 플랫형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2시 반 넘어가면 정규장에서 이제 종가 관리 시간대 들어가는데 항상 이제 우리가 양봉일 때 기준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같이 이렇게 몸통 중심의 5% 이상의 양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 오늘 기준으로 보면 6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6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을 안 깨지는 선에서 흐름을 지지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몸통 양봉을 보여주면서 좀 더 견조하죠. 어제는 이제 거래량이 500만 주가 넘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한 260만 주니까 전일보다 거래를 줄였는데 일단 양봉으로 견조함이 보여지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데 거래량이 좀 더 늘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어떤 흐름은 계속 이제 거래량 유입을 창구별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외국계의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가 기간의 어떤 매수세로 극복이 되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프로그램을 일단 매수세로 다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은. 그래서 창구 쪽에 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 메리츠가 어제도 한 67만 주 정도의 어떤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의 커버링이 신한 쪽이 14만 주로 거래량은 뭐 전일보다 좀 줄었습니다만 공매도 커버링을 유도하는 이제 메리츠 창구의 신규 매수가 그 작용을 하고 있고요. 유지는 전일보다는 큰 흐름의 지금 순매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쪽에서는 이제 공매도 쪽인 항구, 그 다음에 뭐 JP 모건, 뭐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타 창구 쪽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은 좀 줄였습니다만 견조한 일단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그래도 가장 강하게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이노베이션이 어제 음봉을 극복하는 일단 양봉으로 계열 종목에서 이끌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다운 양봉 흐름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위를 붙여주는 모습이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일단 갭다운 양봉으로 어제 음봉을 커버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일단 계열 종목에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기사를 보게 되면 오늘도 이제 새벽 장전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HLB 관련되는 기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세 번째 도전. 그러니까 CRA를 2번 맞았으니까 처음에 NDA 신청하고 첫 번째 CRA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리서브미션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넣으면 또 리서브미션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CMC 과정에서 그 CRA를 맞았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지만
리스트 서브미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DA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일괄적인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 이제 뭐 로트나 배치가 돌아갈 때까지 어떤 데이터 축적에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확보해서 1월 23일 현지 시간으로 제출을 했다. 그만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CRL의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항서제약과 HLB가 이제 준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결론을 지어야 되겠죠. 물론 뭐 이 CMC 관련되는 부분의 CRL이 뭐 추가적으로 나와도 뭐 제출하는 거는 뭐 횟수가 뭐 제한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5번, 6번 해가지고 되는 약도 있습니다만 이 항서제약이 이제 빅파마이고 그동안에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수차례 하면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FDA와 소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어떤 각오죠. 일단 뭐 HLB 입장에서도 보면 경영진도 교체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리서브미션 제출 이후 1월 23일 기준이면 한 달 이내에 이 재제출 관련되는 부분에 승인하는 acceptance letter가 옵니다. 여기 이걸 통해서 리서브미션이 정당하게 되면 반려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뷰 과정이 2달 정도 하게 되는 클래스 1이 되면 3월 23일에 끝나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실사도 가야 되는 클래스 2가 된다라고 하면 7월 23일에 최종 FDA의 결론이 난다. 이런 내용이겠죠. 좀 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메디파나 이제 뉴스와 이제 인터뷰 관계자와 했을 때 요 워딩은 이제 계속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전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보완을 안 했을 때는 반려가 되니까 이걸 보완해서 제출 자료 그리고 다른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또 이제 점검해서 정비해서 재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심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이제 검토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다면 코멘트도 해줘야 되고 클래스 2 기준이면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야 되고 FDA 어떤 소통을 해야지만 이제 이후에 어떤 최종 허가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워딩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 공시에 나왔듯이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맙의 간암 승인 그 재신청 리서브미션을 완료했다라고 했고 23년도 이제 5월달에 제출할 때부터 FDA는 병용으로 간암 치료제로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각각 이제 그때는 뭐 NDA나 VLA를 시차가 좀 두고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그때하고 뭐 그 넣는 방식은 뭐 다릅니다만 23년부터 FDA는 하나의 치료제로 간주해서 통합 심사를 한다. 결국 뭐냐면 두 약물이 FDA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개 다 되든지 뭐 되어야만 이 치료제로 승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은 이전에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캄넬리주맙에 CMC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승인이 안 나는 상황이다. 이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래스 1은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제출되었던 그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2달 만에 결론을 내주는 거고 그래서 23년도 5월달, 그 다음에 24년도 9월달 그 NDA 전력을 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보세람에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캄넬리주맙의 CMC 관련되는 부분을 서류상으로 만약에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주가에도 이제 되는 거고요. 근데 클래스 2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간다는 거죠. 이 공정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검사관들이 보통은 이제 가기 때문에 이 클래스 2 역시 배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가는 쪽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은 보시고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클래스 1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올라간다라면 주가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신청 접수로부터 한 달 이내에 딱 한 달을 맞춰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분위기가 좋으면 빨리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뭐 2주, 뭐 3주 안에. 그래서 클래스 1, 2 결정에 따라서 주가도 뭐 연동할 뭐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임상적인 어떤 그 연구 관련되는 부분에는 실제 이제 의료진들 현장의 반응은 굉장히 호의적이죠. 뭐 단적으로 작년도 그 2월 달에 발간된 에즈모의 그 간세포암 진료 진단 치료 가이드라인에 오프라벨 형태로 리보셈과 캄넬리주마비 간암 1차 제로 정제가 되었고 BCLC에도 이제 정제가 됐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NCCN 가이드라인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업데이트가 잘 돼 있고 실제 환자 치료에 적용되는 지침서가 에즈모 가이드라인이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간암의 전 주기에서 지금은 이제 수술하기 좀 힘든 그런 이제 진행성 간암 1차 치료제로 지금 그 허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암 치료 옵션에는 국소 치료 요법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별로 여러 이제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보세라과 캄넬리주마비 수술 전후라고 하면 수술 전에 하는 어주반트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이제 뭐 네오어주반트 이런 식으로도 기존에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사용됐던 부분에 리보세라니까 캄넬주마비 사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 여부를 따지는 PFS 같은 경우에도 수술 단독 치료군 대비해서 2배 이상 생존 기간이 좋을 만큼 여러 이제 주기에 적용 가능한 치료 전략의 확장의 어떤 기대감도 뭐 있다 이런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제 주가가 2시 30분 이후 종가 관리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재료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리라프라티닙의 그 NDA 신청까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줄지 않고 느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